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배웠어요. 태풍을 배웠는데 안타깝게도 선생님 것도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두 번 연속이라 좀 미안해서 하지만 일단 하긴 해야 되니까 우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요도를 또 짜봅시다. 지구과학은 양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류가 좀 잘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빠르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암석은 크게 최정암이 있었고, 두 번째 화성암이 있었고, 마지막은 변성암이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시간에는 두 번째인 뭘 배우는 거예요? 화성암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봅시다. 퇴적암의 특징 중에서는 우리가 상대 연령을 뽑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 화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 화석 가지고 뭐 했었다? 퇴적암의 그 시기를 가지고 구분해 볼 수 있었다가 중요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복습을 많이 하진 않을 거고 그 중요한 시대 구분만 해볼게요. 첫 번째는 명왕누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무슨 누대였죠? 맞아요. 시생누대. 좋아요. 그 다음에는 원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현생. 자, 그랬을 때 현생누대는 크게 또 세 개로 나눴어요. 뭐? 고생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중생대. 마지막은 신생대. 자, 요렇게 나눠볼 수 있었다. 중요 화석만 빠르게 봅시다. 시생누대에서 중요했던 화석은 뭐였어요? 기억날까요? S 같은 시옷자. 맞아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원생누대에서는요? 맞아요. 에디아카라 동물권 화석. 자, 가볼게요. 고생대 순서 우리 5.4학년에서 2.6학년 0.66학년별로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은근 중요하거든요, 시기. 자, 가볼게요. 고생대 순서대로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모르스기, 시루리아기, 그 다음에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 쓸만하죠? 전기법. 컨실탄소랑 실탄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전통이야.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 자, 중생대 가볼게요. 순서대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신생대 마지막 가볼게요. 팔레오기. 우리가 새롭다는 뜻에 혹시 여러분 NCT 들이맞아요? NCT UC NCT? 그거 할 때 NCT의 N이 뭐냐면 네오, 새롭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네오기, 제사기 이렇게 있었어요. 화성만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캄브리아기 때 대표적인 화석 누구 있었을까요? 무척충. 맞아요. 삼엽충. 다 쓰진 않을게요. 오르도비스에는 뭐가 출현했죠? 맞아요. 어류가 출현했어요. 맞아요. 특기 같죠? 맞습니다. 실루리아기 때는 뭐가 특징적이었죠? 맞아요. 오존층이 있었으니까 최초로 뭐가 등장했다? 식물. 자, 그럼 대공기에는 뭐가 번성했어요? 맞아요. 어류는 한 템포 쉰다 그랬죠. 어류는 한 템포 쉬어요. 자, 어류 중에 좀 용감한 애가 팔딱팔딱 뛰어서 뭐 됐다? 맞아요. 양소류. 그럼 양소류는 언제 번성했어요? 석탄기 때. 여기서 번성했고. 자, 뭐가 출현했을까요? 양소류 말고. 다음이 파충류. 맞아요. 파충류. 페른기 말에는 뭐가 형성돼서? 맞아요. 판게아가 형성돼서 해양생물들 다 죽었다. 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중생대는 우리 크게 암모나이트 공룡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보너스로 시조새. 우리 제사기에는 매머드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할까요? 어떤? 맞아요. 맞아요. 화폐성 맞아요. 사실 화폐성 요렇게 알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퇴적암의 화석입니다. 외울 거 정말 많죠. 이게 이 파트예요. 오늘은 다행히 이해 파트입니다. 외울 게 많이 없어요. 자, 근데 이해를 위한 암기가 선행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할 거거든요. 우리 뒤쪽부터 볼게요. 화성암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포인트 2부터. 자,
화성암의 정의는 뭐냐면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져 형성된 암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화자가 무슨 화자일까? 불화자예요, 이게. 마그마의 불이에요. 그리고 성이 약간 그 나의 출신이 여기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고향이 여기에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향은 불인 암석이에요. 그래서 화성암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가볼게요. 이때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이미 많이 했죠? 근데 했을 거예요. 했을 건데 선생님이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자, 화성암은 크게 지표에서 빠르게 굳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애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화산암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은근 헷갈리는 친구들 많아요. 그럼 적을까요? 화성암은 화산암. 그리고 깊은 데서 식었다는 뜻의 깊을 심자를 적어요. 내 고향은 깊은 데입니다라는 뜻의 심성암이에요. 그래서 화성암은 크게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되더라. 두 번째, 이 화산암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SiO2 함량 기준이에요. SiO2 규산. 규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규산은 SiO4니까. SiO2로 구분할 건데 이산화규소라고 할까요? 이산화규소로 구분할 건데 자, 여러분 이거 숫자는 외워줘야 됩니다. 52% 이하. 그 다음에 63% 이상. 이렇게 구분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구분을 해보니까 52% 미만, 63% 이상에는 성질이 뚜렷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애가 하나 생긴 거예요. 원래 원문을 찾아보면 그래요. 자, 그랬을 때 52% 미만의 화산암은 누구냐면 현무암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현무암. 중간이 안산암. 마지막이 유문암이에요. 두 번째, 신성암 차례대로 볼게요. 현무암의 신성암, 그러니까 깊은 데서, 깊을 심자, 깊은 데서 굳은 버전은 반려암이에요. 안산암이면 선로암이고요. 유문암이면 화강암입니다. 이 암석은 외워줘야 돼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선로암, 화강암. 왠지 오늘 반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늘은 얘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얘예요. 얘를 꼭 외우고 갈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산소 SiO2가 52% 미만인 암석들을 다 뭐라고 할 거냐면 염기성 암이라고 할 거예요. 좀 안 보이죠? 위에다 적을게요. 자, 63% 이상인 암석은 산성암이라고 불러요. 염기성과 산성 만나면 중성되죠. 그래서 중성암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이거 문헌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혹시 그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 들어봤어요?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산소가 곧 산성을 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은 산이에요. 옥시데이션, 약간 이게 다 이쪽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SiO2에 63% 이상이니까 산소가 다른 애에 비해서 어때요? 많겠죠. 그래서 산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질학자들. 라부아지에는 뭐 아무튼 잘 몰랐을 텐데 지질학자들이 그걸 보고 여기를 산성암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차례대로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어떻게 부르냐면 염기성을 고철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성암은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산성암은 규장질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교육과정이 개정돼도 염기성, 산성, 중성은 잘 안 바뀌어요. 용어가 이게 섞여져 있어. 이해갈까요?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직도 한번 봅시다. 조직. 자,
나는 화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 아래는 메모 안 해도 돼요? 봤을 때 분출해서 나왔어요. 표면으로 마그마가. 그러면 밑에서 있는 따뜻하게 천천히 식는 아이보다 위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돼요? 빠르게 식겠죠. 이해하나요? 자, 빠르게 식으면 입자의 크기가 커질 시간이 충분할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작아요. 우리가 그래서 간을 세자를 적어서 세리찔이라고 할 거예요. 괜찮나요? 간을 세자에 세리찔. 그래서 화산암 계열은 세리찔. 약한 계열에 등장하고요. 신성한 가볼게요. 얘는 깊은 데서 천천히 식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느리게 천천히 식어서. 그래서 얘는 간을 세자의 반대인 조립질을 쓸 거예요. 조립질. 그래서 신성한 암석은 조립질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립 조직이에요. 이해할까요? 근데 여기 한 특이한 게 있죠. 느리게 식은 큰 결정.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조금 사실 반신성한 계열이 빠졌는데 여기 교재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도 자 얘네들이 재밌는 게 올라오면서 이쪽에서 천천히 식죠. 마그마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식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큰 광물을 작은 애들이 둘러싸요. 이렇게. 그래서 작은 아이, 작은 세립질 결정보다 큰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정이라고 해요. 이해할까요? 그래서 반정 조직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 끝까지 일단 한 파트 정리해 볼게요. 혹시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을까요? 없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둘의 분류는 어떻게 되냐면 생성 환경에 따라서 조직은 식는 속도와 깊이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더라. 이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천천히 쭉 읽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지표로 빠르게 생각돼서 결정이 작은 아이 누구? 현무암, 안산암, 윤문암. 우리가 이 애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또 번째 볼게요. 지하는 깊을 심자 쓴다 했어요. 깊은 데서 왔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리게 식어요. 그래서 결정이 충분히 커지고요. 대표 주자 누구? 반려암, 선로암, 화감. 괜찮나요?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화성암의 생성 환경에 따른 분류까지 알아봤어요. 우리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염기성암 마그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현무암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유문암질이겠죠. 중간은 안산암질일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화산암 역시 세립질이고요. 염기성, 김봉, 산성암 적은 거 그대로죠. 그래서 외울 때 이 표를 그대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구과학은 여러분 외우고 죽여야 되거든요. 외우고 확실히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암석 6개를 일단은 외우고 얘네들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만 보세요.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화산암 그러니까 세립질, 신성암이니까 조립질 이런 식으로 깊은 데서 천천히 식었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 준비는 끝났어요. 이렇게 다양한 성분을 가진 마그마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돌이 만들어진다고요. 지워도 되겠죠? 지울게요.
가봅시다. 자, 그래서 마그마는 지구 내부 지각이나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 생긴 물질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얘는 휘발성 기체를 포함합니다. 가스를 포함해요. 근데 그럼 가스를 포함 안 하면 뭐가 되나요? 용암이 돼요. 그때부터 마그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을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 파트가 정말 1호 계정부터 밑으로 내려갔어요. 2015부터 수능에서 매번 출제되는데 정답률이 50%예요. 매번 왔다 갔다 해요. 신기한 파트거든요, 이 파트가. 오늘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약간 난이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가볼게요. 자, 마그마가 생성되려면 지하의 온도가 뭐보다 높아야 되냐면,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지하 물질의 용융점보다 높아야 돼요. 지하의 온도는 지하 물질의 용융점보다 높아야 한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옆에다 좀 적어볼까요? 자,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찬찬히 배워봅시다. 지구과학에서 몇 안 되는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라고 한다면 지금 마그마 생성되는 그래프 하나랑 나중에 별 뒤쪽 파트 가면 HR도라는 그래프 하나 더 배울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가봅시다. 우리 지금 늘 그래프를 읽을 때 축부터 읽어야 돼요. 가로축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온도라 적혀져 있죠.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커진대요? 깊이. 맞아요. 깊이가 커진대요. 자, 근데 여러분 깊이를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내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에 쌓이는 게 많죠. 위에 쌓이는 게 많다는 뜻은 누르는 힘이 세지는 거죠. 이 누르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도 세져요. 우리 압력은 주로 P라고 적어요. 프레스의 P.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원래 자, 지하 물질, 지하의 온도는 다음과 같아요. 이거가 그려진 게 뭐냐면 지하 온도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지하의 온도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 그릴 거, 검은색으로 그릴 건 뭐냐면 용융곡선이에요. 용융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용융은 고체 물질이 액체 물질로 전환되는 거예요. 액체로. 상전환하는 거예요. 창이 바뀌어요. 자, 근데 다 녹지는 않고 이게 워낙 암석이 단단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변만 이렇게 살짝 녹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부분 용융되어 있다라고 할 거예요. 녹을령 녹일 융이거든요. 그래서 용융이라고 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용융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왼쪽이, 자, 지금 다룰 수 있는 건 고체랑 용융 상태밖에 없어요. 고체랑 용융 상태. 자, 그럼 가볼게요. 이게 용융이 무슨 상태냐면 고체랑 액체가 그래서 혼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약간 가장 비유하면 우리 멘틀은 양갱 상태예요. 양갱에 가까워요. 양갱에. 자, 가볼게요. 온도가 높으면 높겠죠. 온도가 낮으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고체겠죠. 그래서 용융선의 왼쪽을 기준으로 여기는 고체예요. 괜찮나요? 반대로 용융곡선의 오른쪽이면 용융 상태예요. 좀 녹은 상태였습니다. 녹은 상태.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을 그려볼게요. 자, 가봅시다. 나는 이 온도를 넘어가는 순간 이거 용융물이고 용융 상태고 안쪽은 고체 상태인데 지금 온도와 용융선이 만나는 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밑에까지는 다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용융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거 어려워요? 처음 보면 어려워요? 이 그래프? 이쪽 파트는 다 녹아있다. 녹아있어요. 이쪽 아래부터는 다 용융 상태 넣어라. 자, 이렇게까지 보면 우리가 필요한 해석은 다 끝났어요. 이해할까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볼 때 중요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석이 혹은 멘틀이 마그마가 아닙니다. 고체인가 누가인가. 괜찮죠? 이 그래프 보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럼 옆에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A부터 A 다시 볼게요. A부터 A 다시는 여기예요. 여기. 자, 가볼게요. 나는 원래 여기 있던 점이었어. 여기 있던 멘틀 물질이었어. 근데 내가 녹으려면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했는데 원래 내가 녹으려면 대략 여기 있는 걸로 해볼게요. 잠깐. 물이 포함된 화학 용융국선. 내가 녹으려면 원래 온도가 요 정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온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암석은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온도에 비해서 녹는 점이 어때요? 용융점이 어때요? 커요. 그럼 만나는 상태예요? 못 만나는 상태예요? 못 만나요. 이해가요? 못 만나요. 그러면 초기에는 나는 녹지 않은 상태였을 거야. 근데 온도가 어떻게? 상승했어요. 온도가 상승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여러분은 이거 최대한 그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가장 원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공부할 때. 그래서 선생님만 판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녹을 수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만났으니까. 맞아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온도가 상승해서 녹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압력이 일정하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깊이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해요. 괜찮나요? 이 흐름 괜찮아요? 오케이. 이거를 해석해서 뒤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앞에를 잘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적어봅시다. 상승으로 인한 용융 온도 도달. 온도 상승으로 인한 용융 온도 도달. 두 번째 가볼게요. B랑 B-. 여러분들은 그래프 봐주시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그래프 없어가지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아마 여기가 화살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자, 가봅시다. 얘는 무슨 상황이냐면 원래 지금 보게 되면 멘틀의 용융곡선이 얘죠. 멘틀. 그리고 지하온. 자, 멘틀의 용융점에 비해서 지하의 온도가 어때요? 낮죠. 그럼 얘는 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왼쪽에 있으니까. 고체죠. 이해할까요? 이해갈까요? 자, 근데 나는 압력 때문에 붙어있던 거예요. 멘트 입장에서 볼게요. 붙어있었어요. 자, 그 녹는다는 건 이 둘의 결합을 깨는 거죠. 이해갈까요?
그러면 이 둘의 결합을 깰 때까지 온도가 높았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근데 나를 누르고 있던 압력이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줄어들죠. 그러면 이미 틈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원래 1400도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대로 온도를 가지고 올라가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높게 돼요. 이해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몸으로 하는 지구가 붙어 있었어. 압력으로 인해 붙어 있었어. 근데 압력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줄어든대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미 결합이 조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맞아요. 깨져 있어요. 원래 나는 뭐 여기 2000이라고 해볼게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00에서 녹을 수 있는 아이였는데 2000도의 온도를 가졌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틈이 생기네? 내 온도로 이제 녹일 수 있겠다.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갈까요? 자, 그럼 볼게요. 나의 온도는 올라갔어요? 그대로예요? 줄어들었어요? 그대로죠. 나는 그 온도, 태어난 지금 1400도라고 해볼게요. 1400도라는 온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갈 거야. 지구, 온도니까. 자, 그랬는데 지금 높이가 줄어들수록 압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표에 가까워질수록 여기가 0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돼요? 지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녹은 거예요? 온도는 일정한데 압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 둘이 붙어있던 틈이 떨어졌다. 그래서 녹기 시작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압력 감소로 인한 용융점 도달, 용융 온도 도달. 압력 감소로 인한 용융 온도 도달. 이제 C랑 C 다시 봅시다. 자, C랑 C 다시는 그려야 될 그림이 많습니다. 자, C랑 C 다시 가볼게요. C랑 C 다시는 지금 원래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트를 용융우선이라고 되어 있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 또도도도도 옮겨진 애는 뭐라고 써 있냐면 물이 포함됐다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물이 포함되면 용융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져.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 그림 이해가요? 용융 온도가 낮아진다고 물이 포함되면. 자, 왜 낮아지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이게 궁금해하는 친구도 꽤 많고 수행평가 주제로 나쁘지 않아요. 자, 가볼게요. 자, 낮아지는 여러분 혹시 화학 예습 여기서 해요? 해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좋아요. 낮아지는 물의 극성. 아직 극성 파트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예습. 근데 미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은 H2O죠. H2O인데, 맞아요. 맞아요. 극성. 극성인데, 이게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N극과 S극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얘는 여기서 전기의 극성이.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수소가 살짝 플러스를 띄고요. 산소가 마이너스를 띱니다. 이거 나중에 이후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단은 한번 들어주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는. 자, 뜨기 시작해요. 자, 원래 나는 Mg 마그네슘이라고 해보고 여러분들이 규산염 건물을 열심히 배웠을 거야. 통합. SiO4 마이너스. 이 뿌리고. 맞죠? 원래 얘네들이 결합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사이를 어떻게 놓냐면 벌려놔요. 물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산소가 마이너스를 띄니까 이렇게. 반대로 가볼게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 수소가. 하나 더. 오케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멀어져요. 이해할까요? 원래는 얘네들이 틈도 없이 붙어 있었는데
물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융점이 얘네들이 압력 감소랑 똑같죠? 미리 틈이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금방 떨어진다. 이해할까요? 이해갈까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합과학이 아니라 화학 예습하면서 아 그때 이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옆에다 적어볼게요. 틈이 생기면서 용융 온도가 틈이 생기면서 용융 온도가 하강하더라. 이게 이 원리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해봅시다. 그래서 C에서 C 다시 우리 화살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부분은 다 녹을 거예요. 이해하겠죠? 우리 아까 지웠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용융 상태이니까 이렇게. 자, 마지막 가봅시다. C에서 C 다시는 물의 공급으로 인한 용융 온도 도달. 이렇게까지 적어봅시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마그마의 생성 조건은 1번 온도가 상승하거나 2번 압력이 감소하거나 3번 물의 공급. 물의 공급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물이 포함되면 용융점이 낮아져서 용융이 증가하거나 물이 없으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6시 반에 끝나니까 그래도 10분 쉬었다가 좀 바쁘긴 하지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해볼게요.